인지적 구두쇠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성격보다는 관점으로 달라지고요. 이 관점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뭘까요? 헬로키티입니다. 이건 거꾸로 봐도 헬로키티고 옆으로 봐도 헬로키티입니다.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분 누군가요? 원빈. 네. 김민호? 현빈, 원빈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자, 두 번째. 네, 의견이 갈리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의 관점을 원래 얼굴을 봤던 관점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계속 이러고 계세요. 이러고 계시거나. 그렇죠? 네, 계속 돌리고 계세요. 자, 이제 원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 판단하기가 쉬워지죠. 자, 판단해 주시죠. 보세요. 인간과 관련된 것일수록 관점이 바뀌면 판단하기가 힘들어져요. 아까 그 헬로키티는 아무리 뒤집어도 여전히 헬로키티입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인간에게 가장 인간과 관련된 자극은 시각 자극은 얼굴이잖아요. 이 얼굴만큼은 돌리면 누군지 잘 모르게 돼서 우리는 이걸 보실 때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뭐예요? 관점을 원래 내가 익숙한 관점으로 자꾸 바꿔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천수 씨, 이 친구가 지금 웃는 표정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화난 표정에 더 가까울까요? 웃는 거예요. 웃는 게 더 가깝죠. 근데 이 사진을 제대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거꾸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같은 대상이나 같은 거라도 관점이 바뀌면 얼마든지 우리가 전혀 다른 걸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더 인간다울수록 더 인간의 문제에 가까울수록 뭡니까? 관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점이 중요하다는 건 심지어 같은 문제나 같은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해줍니다. 자, 제가 동전 던지기 내기를 제안 드립니다.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분마다 5,000원 드릴게요. 뒷면 나오면 저한테 3,000원 주세요. 이런 게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게임 하려고 합니다. 같은 게임인데 판돈을 좀 올릴게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제가 5억 원 드릴게요. 뒷면 나오면 저한테 3억 원 주세요.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시죠? 왜? 5억 원을 내가 받으면 너무 좋으시겠죠? 하지만 내 지갑에서 3억 원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주거 형태가 바뀌어요. 나의 자동차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금액으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마다 제가 5만 원씩 나눠드려요. 5만 원 제가 지금 드리면 뭐 하실래요? 저요? 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맛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김상훈 씨 5만 원 제가 드리면 뭐 하실래요? 쉽게 떠오르지가 않네요.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5만 원 가지고 뭐 할 게 뭐 있겠느냐 이 정도신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요.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오늘 오시다가 혹은 가실 때 5만 원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 5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10배는 더 많이 생각나요. 그쵸? 5만 원 가지고 야 이거 5만 원이면 설렁탕이 몇 그릇이야? 야 5만 원이면 뭐가 몇 개야? 심지어 5만 원은 A4지가 몇 천 장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5만 원은 효용이 요만큼이에요. 그쵸? 근데 내 지갑에서 나가는 5만 원은 효용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가 이따만큼이죠. 이만큼이에요. 얘기는 뭐예요? 획득과 손실이라고 하는 관점이 물리적인 돈의 크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관점이 재밌어요. 심지어는 같은 문제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건요. 상당히 재미있게도 우리의 생활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쪽이 뭡니까? 획득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뭡니까? 손실입니다. 자, 그런데 획득 곡선이든 손실 곡선이든 직선이 아니죠.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좀 더 앞으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곡선의 기울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같은 돈이라도 더 쌓여지고 있으면 그 크기가 작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0에서 출발을 해볼까요? 획득에서 0인 상태에서 만약에 100만 원으로 갑니다. 0인 상태에서 100만 원으로 가면 Y축을 보면 많이 상승해 있죠. 근데 100만 원에서 다시 200만 원으로 가면 그만큼 상승하지 않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돈이 없는데 100만 원이 갑자기 생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이 원래 있는데 또 다른 100만 원이 들어와서 200만 원 되면 뭡니까? 무일푼에서 100만 원 생겼을 때보다는 좀 덜 좋다는 겁니다. 그게 좀 둔화된다는 거죠. 손실은 그런데 마찬가지의 곡선이지만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뭡니까? 획득이 손실보다 더 작은 거고, 말씀드려서 같은 100만 원이라도 나한테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세게 느껴진다는 거죠. 두 가지 사실이죠. 더 커질수록 둔감해지고 그다음에 손실일수록 더 민감하다. 자, 그런데 이걸 행복이라고 한번 대입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큰 행복 한 번보다 그것의 절반의 크기인 행복이 2개 있을 때 인간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1원씩 200만 번 주면 그게 더 낫겠네? 그건 아니죠. 왜? 우리 마음속에 받았다고 치는 금액의 상한선이 따로 있어요. 자, 이걸 영어로 부킹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부킹이 뭡니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킹이라고. 부킹을 사전에서 찾으면 장부에 기입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무도유흥 접견업소에서 부킹한다라고 했을 때 기입하다. 마음속의 장부에 기입하다. 자, 부킹 프라이스, 부킹되는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적어주는 가격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는요, 월급 몇 번에 한 번 받나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월급이에요. 유럽 잘 아실 거예요. 유럽은 그 금액이 아무리 세도, 연봉이 아무리 세도 얼마에 한 번씩 받나요? 주급으로 받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4주 받을 걸 합쳐서 한 번에 받아야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기입해줘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요, 자기가 총 받는 1년에 받는 돈이 얼마든 일주일에 한 번 그걸 받아도 받았다고 쳐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받으시는 월급 일주일에 한 번씩 4분의 1로 잘라받습니다. 감질만 나겠죠. 그렇죠? 왠지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부킹 프라이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 달 정도는 모아놓고 줘야 왠지 그게 더 받았다라고 쳐서 마음속에 장부에 기입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심리학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묻어 있는 겁니다. 200만 원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100만 원을 2번 받는다라는 게 더 크고 더 많이 받았다라고 느낀 건 200만 원짜리 행복 한 번보다 100만 원짜리 행복 2번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라고 계십니다.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이 행복의 기원을 보면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옵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예요. 큰 행복 한 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작은 행복이 여러 번 있는 거죠. 왠지 아세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쭉 지나가면서 이 행복의 양을 총합을 매기면요, 다 결국 0에 수렴합니다. 인생이 이런 거예요. 쭉 기분을 내가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껴요. 뭡니까? 기분 좋았던 날 0 이상이겠죠? 기분 나빴던 날, 즉 불행하다고 느낀 날 마이너스로 가는 날일 겁니다. 즉 다 합하면 결국 0에 수렴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세옹지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쭉 들어갔을 때 어쨌든 결국은 평균은 0이지만 빈도는 달라질 수 있죠. 약간씩 많이 올라가면 같은 평균 0이라도 빈도가 100일 수도 있고 큰 거 한 번으로 해서 1일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에서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행복의 빈도가 많아야 오래 살 수 있고요. 행복의 빈도가 많아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큰 행복 하나만 누리고 산다는 건 오히려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느낀 행복의 양으로는 여기 계신 어떠한 분들도 저분들을 못 이기세요. 한 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겠네요. 우리 이천수 씨께서는 워낙에 큰 행복을 몇 번 느끼셨으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행복의 양을 느끼셨던 저분들이 사실은 공통점이 있죠. 너무 가슴 아프게도. 왜? 저분들은요, 행복의 빈도가 낮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합하면 다 똑같은 크기의 행복의 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걸 우리가 너무 크고 멀고 먼 미래에 있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걸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작은 행복 여러 개를 느꼈을 때 그 빈도가 우리를 오래 살게 하고 건강하고 진짜 행복하게 만듭니다. To light the night, to help us